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23년 상반기 인구 동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꼴찌인 건 알고 계시죠?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데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수치가 2, 4분기 기준 0.7명까지 떨어져서 이제 0.6명대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인구 동태 건수 추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진한색이 출생아 수고 사망자 수가 이 회색인데 원래 예전에 2019년도 6월 정도만 하더라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살짝 더 높았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19년도가 다 지나가기 전에 사망자가 앞서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앞서지 못했습니다. 즉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시점에 도래를 했고 그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망자 수는 살짝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자연인구에 대해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인구라는 것은 태어나는 사람과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사망자를 출생아와 사망자를 비교한 거고요. 그러나 자연인구가 아닌 우리나라 실질적인 그 인구 자체는 더 늘어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기와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저러한 걸 판단하게 되면은 아직은 인구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구는 감소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느 쪽에서 요즘 출생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전부 다 40세 이상은 크게 변동 없었지만 나머지는 전부 출산율이 저하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간이 30세에서 34세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6.3이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30세 전후에 결혼을 해서 30대 초반 뭐 이럴 정도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고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35세 전후, 30대 중반, 뭐 초중반, 요때 결혼해서 30대 중후반에 아이를 갖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구간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출생아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23년도 2, 4분기 기준에 했을 때 전국이 0.7명이고요. 서울은 0.53명입니다. 와, 정말 심각하죠? 0.53명이면은 1, 4분기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명이 넘어가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시라든가 강원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 명을 다 넘기는 모습을 보였고 그 전에 자료에서도 단 하나라도 시군구 중에서 한 명을 넘어가는 그런 형태들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 4분기에서는 전부 모든 시군구에서 한 명을 넘어가는 지자체가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국이 전부 다 지금 상당한 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OECD 주요국 합계 출산율과 비교하게 되면 이건 20년도 기준인데 우리나라 0.84명으로 우리보다 한 칸 앞선 이탈리아 같은 것도 1.24명, 대표적인 초고령 사회인 일본이 1.33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꼴찌가 되죠. 그런데 이 추세가 점점 떨어지죠. 21년도 0.81, 22년도 0.78, 지금 2, 4분기 23년도는 0.7명까지 내려간 상태가 되죠. 그래서 0.7명이라 그러면은 야 이거 뭐 큰일 났네. 우리나라 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위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럼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출산율 관련한 그 세계 유수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한국은 망했답니다. 그냥 망했다. 이거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고 인구가 한번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거의 사실상 회복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떨어진 사례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인구가 우리는 다시 증가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상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2000년대 초중반 때는 한 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0년대 중후반은 4% 내외, 2010년대 초중반은 3% 내외, 2010년대 중후반은 2% 내외, 그리고 2020년도 넘어와서는 지금 2%를 꽤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자,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KDI에서 그 단기 경제 성장률 전망 추이를 나타낸 건데 이게 작년 11월 자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낙관으로 보게 되면 2.7,
비관으로 보게 되면 1.7, 평균적으로 한 2.2에서 2.3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상반기를 지나고 난 7월달, 이건 올해 7월달 자료인데 7월달 자료에서는 정부가 1.4를 예측하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1.1에서 1.4 정도, 그 다음에 외국에서 평가하는 것들도 지금 1.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게 평가하는 것도 1.5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가장 비관적이었던 1.7, 1.8 정도보다도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에 도래한 거죠. 내년도 전망은 어떠냐? 올해는 1.4 정도, 정부 전망에, 기재부 전망에 의하면 1.4 정도인데 내년에 2.4인데 역시나 이것도 지금 현재 내년 시점을 전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사실 긍정적인 전망을 했을 거고 정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내년도 2%를 달성 못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인데,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인구 추이 보셨겠지만 더더욱이나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경제 발전이 더딘 나라에 투자할 외국 자본은 없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경제 발전은 더욱더 침체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가 침체되는 나라의 실물 자산이 가격 상승이 잘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이런 투자로는 돈을 벌기가 대단히 힘든, 점점 어려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경제 활동이 아직도 왕성한 나라들, 그런 쪽에 해외 부동산을 잘 산별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투자 수익은 충분히 클 수 있죠. 그러나 말이 쉽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해외 부동산 투자할 엄두가 쉽게 나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투자를 집중하셔야 되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어디를 투자하겠습니까? 한국 중에서도 요러요러한 지역은 뭐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는 데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 지역에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그동안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 얘기는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할 때는 그 지겹게 들은 양극화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쭉 해오면서 최근에 또 느낀 점은 뭐냐면, 수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차피 투자 패턴이나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긴 하니까. 요즘에는 A급지 2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완전히 S급지를 하나 사는 것이 훨씬 더 투자 수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완전 핵심 지역은 아니더라도 좀 웬만큼 괜찮은 지역 2개를 사게 되면 호황기 때 어찌됐건 2개의 물건이 상승하는 거니까 웬만한 거 하나 상승보다 더 상승률이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완전 좋은 입지의 한 개가 적당히 좋은 2개의 그 부동산의 상승률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지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당한 지역, 그저 그런 지역은 지금의 지금 인구 추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나 외국인들의 향후 예상되는 국내 부동산 투자 패턴, 투자 지역, 원하는 투자 지역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애매한 지역은 가격 오르기가 대단히 힘들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물론 이걸 알죠? 좋은 거 사야 되는 거 알지만 돈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알죠? 저도 마찬가지로 강남 쉽게 못 삽니다. 비싸니까.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이걸 나눠서 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가장 똘똘한 녀석을 사자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에 거의 집착하는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똘똘한 한 채는 한 채에 강조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똘똘한 한 채에서 중요 키워드는 똘똘한입니다. 똘똘하기만 하면 그게 한 채건, 두 채건, 세 채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나 안 똘똘한 거를 사지 말자. 안 똘똘한 거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거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지역만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르지 않을 부동산도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느껴지고, 그런 현상이 아마도 굉장히 단기일 내에 빠르게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